끊겨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형식형태에서 첨부하면서 밭에 조사 1항이 결합하면 구경화가 일어나서 밭이랑으로 된다 그랬을 때 이걸 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사나 실질형태소 그 다음에 1항이 결합하면 이 형식형태소 구경화가 일어나서 밭이랑 연결되지만 명사 1항과 결합하면 구경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밭이랑 반디랑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밭 1항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밭 1항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요걸 해주면 더 좋은 게 자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밭이랑 같은 경우에는 밭과 1항인데 1항이 뭐라 했어요? 명사잖아요. 명사 실질형태도. 그래서 이 1항을 먼저 밭과 1항이기 때문에 얘는 둘은 명사가 결합하는 합성하란 말이야. 합성할 때 이게 있으면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바꿔줘야 되는 거 먼저. 그래서 밭 1항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니은청가 뒤에 하겠지만 말 그대로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뒷글자가 이야 여여 유면 그걸 니냐 년여 누로 바꿔주는 걸 니은첨가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을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디귿 니은이 생기니까 비음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형태소하고 형식형태소가 나오는데 이 실질형태소하고 형식형태소라는 형태소는 원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게 쉬워요.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립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형태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립 유무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밥을 먹는다 이래버리면 얘는 형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립 유무에 따라서 하면 얘는 혼자 쓸 수가 있는 거잖아 밥은. 그래서 얘는 자립 형태소 나머지는 전부 의존 형태소. 그런데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건 실질적인 뜻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가 돼. 근데 실질 형태소는 다 전부 자립 형태소는 아니야. 그런데 실질 형태소 의미 여부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자립은 혼자 쓰는 거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또 실질 형태소 찾는다 했을 때 의미 여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세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 이세 의미를 가지는 건 먹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 실제로 뜻을 갖고 있는 애. 꼭 명사나 이런 애들만을 예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보통 조사라든지 어미 같은 애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가야 구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거. 꽃이 이렇게 되는 거는 꽃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연음화. 얘는 응가가 없으니까 이런 연음화는 마찬가지로 구경화가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얘는 내일 새벽에 해돋이를 보러 갈 거야. 그 다음에 전제 중에 유일한 피부친 형과를 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여기 이렇게 되는데 해돋이에 피부치는 피부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 물질이고 여기 물질인데 얘는 물질이라고 되고 밑에 있는 건 물질 그럼 다른데 왜 다르냐? 된소리 대기는 경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쭉 나오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 이 현상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박사나 꽃다발, 옆집처럼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기역, 디귿, 비읍이 나오는 글자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으실 때 얘네를 전부 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꿀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다라든지 감다처럼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으면 나는 내가 보면 신고할 거야. 그럴 때는 신고는 말 그대로 명사니까 그냥 신고. 그런데 여기는 용언이죠, 용언. 신고.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을 끝날 때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뒤에 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된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 곳, 할 바, 만날 사람처럼 관형사형 어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를 이런 거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 안에 나오는 거 보면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그래서
만약에 저게 나오는 것처럼 리을 이렇게 될 때 요거 뒤에 마찬가지로 또 얘네가 요렇게 오면 똑같이 된소리고 그 다음에 한자어 갈등 일시처럼 한자에서 리을 받침 뒤에 디귿시 지읒시 그래서 네 번째 한자어 리을 뒤에 그 대신 얘는 조건이고 한자어여야 된다는 거 리을 뒤에 말 그대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바꿔주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나의 물질은 같은 환경에서 고유해서 된소리가 일어난 거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있더라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고유해서는. 조건은 꼭 한자어만 일어나는 거. 한자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국수. 그래서 시옷이 쌍시옷을 번하면서 받침 기역기이고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합법. 비읍이 쌍비읍으로 받침 비읍기에 이거죠. 그 다음에 심다. 용언의 어간. 심다니까 말 그대로 용언의 어간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막히는 거 어간 받침. 어간 받침이 심다니까 미음이니까 그 다음에 발전 한자어죠. 한자어 발전 디귿이 쌍디귿으로 한자어 리을 받침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나와요.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음 앞에 있는 글자를 바꿔주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법칙을.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니은이나 리을의 경우에 따라 본래 소리를 읽거나 다르게 발음되는데 이런 현상을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음법칙이 주로 한자에서 나타나면 단어의 첫머리 니은은 이나 반몸 이 앞에서 탈락하고 리을은 만나는 몸에 따라 탈락하거나 니은으로 바뀐다. 두음법칙은 첫머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남녀처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년처럼 의존명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라디오나 뉴스 등에서 볼 수 있듯 외래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음법칙이 계량, 양심, 토론이 논증 그 다음에 당뇨가 요소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두음법칙을 이제 보면 잘 생각하면 돼요. 남녀 노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녀노소 할 때 여기서는 보면 그러면 남녀 이거는 이해가죠. 그래서 여가 앞으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렇게가 되는 게 두음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응 앞으로 오는 게 이응을 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소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경로당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경로당 할 때 노자가 들어가면 경로당이에요. 그럼 이거는 늙을노자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데 왜 두음법칙이 적용됐느냐? 합성어니까 남녀하고 노소라는 말이 합쳐진 걸로 보는 거니까 얘는 앞글자로 보는 거야. 앞글자로. 앞글자로 보기 때문에 얘는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 있죠? 이런 글자 많이 볼 거예요. 성이로 쓰는 이게 오양리자예요. 오양리자. 그래서 오양리자인데 우리는 전부 다 이로 쓰죠. 근데 북한 애들은 뭐로 써요? 리로 쓰잖아요. 리로.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두음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센소리 대기가 나오는데 거센소리 대기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두음법칙과 그 자음체기표 같은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음체기표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체기표에 보면 간단하게 그냥 있는 것만 글자만 써보면 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울림소리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된소리, 거센소리 얘기할 거니까 된소리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센소리가 없으니까 지우고 그럼 얘네만 남잖아? 얘네만 갖고 할 수 있어요. 얘네만 갖고 자음체기표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똑같아.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오는 게 거센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 그래서 거센소리 대기를 다른 말로 자음 축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자음 축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잘 보고 예사소리 기역티그 비읍 지읒이 히읗이 결합되어 거센소리 키역티그 피읍 치읒으로 소리 나는 것을 거센소리 대기로 한다. 이렇게 먹히다나 마티어 이빨 꽂히다처럼 받침 기역티그 비읍 지읒이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나 놓고 않다 싫다 달치처럼 받침 히읗티에 오는 기역티지과 같은 예사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안 하면 소리가 얘만 낳고 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개는 이거는 음운을 하나하나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음절의 끝소리 기침이 아니라 얘는 자음은 단수나 탈락으로 부르는 거야. 탈락으로. 음을 개수 볼 때 얘는 소리가 안 나니까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야.
하나 둘 세 개인데 지금 어때? 이거 없이 하나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야? 이게 말 그대로 저 자음분 단순화라고 해갖고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거랑 상관없이 또 얘가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어서 보면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의문 하나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히읗디귿이 결합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얘도 말하자면 거센 소리 대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달치처럼 받침 히읗 뒤에 이렇게 뚝 오는 것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 공통점이 뭐야? 바로 히읗이에요. 히읗. 어디에든 히읗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야?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재반 조건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거는 바로 히읗이 있어야 된다. 히읗이. 그러니까 이 히읗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히읗이 없는 애들은 고를 필요가 없어요. 앉는 이렇게 될 때 앉는 이건 말 그대로 이게 빠지면 탈락. 그 다음에 아는 이렇게 할 때는 아는 해놓고 아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히읗이 들어갈 때 있더라도 뒤에가 이런 게 없고 여기는 이응이나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잘 보고 히읗이 있는 것들을 고르되 뒤에 바다 자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좋다 히읗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히읗이 먼저 하고 디귿이니까 티귿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국화 기역에다가 히읗을 더했으니까 키오로 가는 거고 접히다 비읍에다가 히읗을 더하니까 피읍으로 가는 거고 사치 같은 경우에는 히읗에다가 지읒을 하니까 치읒으로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 할 때 모음 탈락은 또 잘 봐야 되는 게 두 개의 모음이 연일 때 둘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모음 탈락은 가다의 어간 가의 어미 아서가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서가 되는 것처럼 아나 어로 끝나는 경우에 어간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 모음 아어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뜨어가 떠가 되는 것처럼 어간 끝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도 모음 탈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 아서나 아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그래서 가서는 가 더하기 아서인데 먹어서는 먹 더하기 어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먼저 알아둬야 될 건 왜 여기는 아고 여기는 어냐 그랬을 때 알룩 달룩 얼룩 덜룩 가만히 보면 알룩달룩이나 얼룩덜룩은 여기에 이응 니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니을 기역 이 글자는 다 똑같아. 여기 들어가는 글자들은 뭐만 달라요? 모음만 달라. 근데 알록달록하면 상반이야. 그래서 얘를 양성모음 얘는 음침하거든? 음성모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쓰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 양성이니까 아서 음성이니까 여기서 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응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음가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 연음하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어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소리 나는 소리가 기억이니까 넘어가서 메꿔줘서 먹어서거든. 근데 여기는 모음으로 끝난단 말이야.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게 소리가 없는데 아가 소리가 똑같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빼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동물탈락이라는 거야. 동물탈락.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뜨어가 떠가 되는 것처럼 어가 끝모음 의가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담가 이런 거 보면 기본형이 담그다잖아요. 그러면 그 담그에다가 담그 아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합쳐서 요게 이렇게 왔잖아. 그럼 없는 게 요거 얘는 음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탈락. 그래서 탈락은 이런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수학할 때 문제를 풀어놓고 거꾸로 올라가잖아. 거꾸로 역산한다. 검산할 때 거꾸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밖에 계산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런 것들처럼 먼저 변형이 된 애들을 보고 얘의 기본형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기본형이 뭘지 거기에 어떤 어미가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잘 보면 어간 끝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결국에 동사나 형용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어간이 뭐고 어간이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어떤 어미가 붙었고 이거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미 적용된 애를 거꾸로 살펴보면서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서서 어탈락이고 꺼서 이렇게 돼 있을 땐 맞은 그대로 꺼서 의탈락이겠죠? 담가 의탈락일 거고. 자,
자, 지금까지 우리말의 다양한 음운변동 현상을 알아봤는데 음운변동은 두음법칙이나 몽타르처럼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음화나 이음화, 구경화처럼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맞춤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꼭 유의하셔야 돼요. 자, 요즘 우리말의 발음과 표기의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음운변동에 따라 말수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와 관련된 표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의 기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음운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통해 우리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 정확하게 발음하고 올바르게 표기하는 게 말을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글 쓰는 건 하나예요.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글을 쓸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건 내가 말을 조리게 하면서도 그걸 글로 못 옮기는 건 글과 말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발음, 표준어나 이런 것들 정확한 발음과 글을 제대로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은 쓰는 것도 그렇게 쓸 수 있고 행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쓸 때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글 쓰고 줄여서 쓰는 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줄여서 쓰는 것들 바른 자리에서도 그걸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표기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그런 것들이 혼동스러워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고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나머지 것들을 인터넷 언어들처럼 줄여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있어 보이는 거지. 제대로 맞춤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쓰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양 있게 하는 것들이 언어 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의문의 변동. 어떤 형태에서 의문이 조건에 따라 의문을 바뀌는 현상 명료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문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음 모음이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의문 변동에서는. 물론 비분절 의문이라 해서 소리의 장단음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장단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소리 음자에 운음자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음 모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거 얘네들은 이렇게 가고 이거 얘네들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리가 날 땐 저 7개 중에 하나로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음은 콧소리, 니음이, 이음이 여기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음책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자음책표를 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관련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니은, 유음하죠. 유음, 흐름소리라는 거야. 흐름소리. 그 다음에 구경과 관련된 거 이거는 뭐 저기 조건이니까. 근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희가 돼서 티를 준 것을 치로 발음한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티다 같은 거. 다티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보면 아까 거센 소리 되겠잖아. 그러면 티귿을 나온다 했으니까 다티다. 근데 이렇게 놨더니 얘가 틱떡이 이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했어? 아까 치읓을 변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치읓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치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는 거센 소리 되기, 여기서는 구겨마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야. 음운 변동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두 번, 세 번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늦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에서와 형식 형태에서 아까 잠깐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잘 보도록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점미사의 서문절이 이하여 유인 경우에 니은음을 첨가한다. 대표적인 거 아까 앞에서 반미랑 같은 경우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 뭐라고 보통 발음하냐면 소미불이라고 많이 발음해요. 근데 소미불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손과 이불이니까 합성어잖아요. 그 다음에 뒷글자가 이란 말이에요. 앞글자가 자음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솜하고 이하여유인데 니냐전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발음은 솜니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니은천가요.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는 이런 거 잘 보면 되겠고 소리의 기준은 무조건 예사소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사소리보다 세면 나는 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의 음이 리을 뒤에 된 소리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데 된 소리 되기는 관형사형 음이 뒤에 연결되는 명사 사이를 끌어서 발음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 관련 기준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어반, 관형사형 음이 한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두음법칙 같은 경우에는 요거 주어진 것들만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관련 한줄 맞춤법 조항이 나오는 거니까 항목들 같은 거 기억하면 되고 거센 소리 되기 치역, 티읕, 티피읍이 거센 소리 아까 나왔던 바다다가 예사 소리보다
거칠면 거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은 예사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발음.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으니까 꼭 히읗이 있어야 돼. 히읗이 기준이에요. 기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가 어울리 적이는 준대로 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간의 우나 어갈 때 크다 컸다 이런 식으로 줄어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모음 탈락과 관련된 맞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분단수나 저런 식으로 자음 분단수라도 쉽게 생각해요. 자음이 군을 이룬 걸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자음이 서로 군을 이뤘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탈락으로 들어가요.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닭 하면 이게 닭이면 얘는 자음 분단수나야. 근데 닭다 할 때 닭을 닭이라고 썼어. 닭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거 자음 단수라가 아니라 쌍자음은 이게 데이터를 해서 이게 기억 더하기 기억이 쌍기억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교체, 얘는 탈락.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리을 탈락하고 히읗 탈락. 근데 자, 히읗 탈락에서는 잘 봐둬야 되는 게 아이를 낳다 할 때는 낳아서예요. 그런데 병이 낫다 할 때는 나아서요. 그럼 이 중에 탈락이 뭐겠어요? 딱 볼 때는 이게 탈락처럼 보이거든? 둘 다 탈락이에요, 둘 다. 왜냐면 둘 다 발음은 나아서거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운의 변동의 기준은 발음 기준이에요, 발음 기준. 발음 기준인데 이 히읗 탈락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히읗 탈락은 실제로 표기,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쓰잖아요,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변하는 걸 쓴다고. 이걸 쓰는 거야. 변하는 애를 쓰니까 자음분단수라는 뭐 별개를 치더라도 나머지는 탈락은 전부 다 표기가 탈락된 애들을 표기로 한다고. 근데 히읗 탈락 여기 시옷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얘를 쓰잖아요. 근데 히읗 탈락은 표기에서 탈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음에서 탈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음운 변동 기준이 뭐라 그랬다? 발음 기준이다. 발음 기준. 그러니까 히읗 탈락만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잘 기억해요. 자, 그러면 음운 변동이 이렇게 끝나는데 음운 변동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 문법은 크게 봐야 돼. 크게. 여기 있는 것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크게 맨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의 개념이 뭔지 그래놓고 나서 교체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알면 문법 정말 쉬운 게 돼요. 문법을 마치 무슨 전부 다 암기하겠다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암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셔서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죠?